안녕하십니까. 은퇴안내자TV의 은퇴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은퇴 준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6년에 김남원 박사 등이 연구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 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은퇴나 노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아울러 은퇴나 노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퇴 이후 또는 노후의 삶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염려가 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 긍정적인 분들이라면 그 준비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죠. 또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은퇴 준비나 안내 채널을 더 많이 찾아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은퇴 준비 방법은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일이 경제적 소득이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치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이익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해서 무사히 그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달이면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예정자 신분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해서 바로 이 방송을 하는 전날인 어제 토요일 날 이 1급 시험에 응시를 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실시하는 초콜릿 마스터 과정에 등록을 해서 무사히 수료하고 제 인생 최고의 초콜릿을 꼭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운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 경험한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겠다고 나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훈계가 되고 나아가서는 비난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의 경우는 청소년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적으로 청년들에게도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을 연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환기시켜주는 것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3번째 방법,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은요, 더 벌려고 노력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 것보다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발해야 할 최고의 능력은 새로운 기술보다는 바로 적응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수입의 감소나 중단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의 가난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별에도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네 번째 방법, 성공이 습관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이 습관은 젊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이 작은 성공들을, 소소하더라도 작은 성공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죽을 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소소한 것들을 담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라도 스스로 축하해주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되 잘 쪼개서 적고 그리고 그 잘 쪼갠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성공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죽기 전에 100억을 모으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만약에 세우고 싶다면 먼저 언제까지 나는 내 수중에 100만 원의 시드머니를 별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을 키워서 언제까지 1000만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 세계를 여행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언제까지 제주도를 일주하는 경험을 하겠다. 또 언제까지 프랑스를 여행하는 경험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책을 10,000권을 읽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우선 당장 언제까지 내가 읽지 못했던 고전 10권을 읽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먼저 달성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 다섯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떠날 준비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한계지요. 그러나 영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기억은 또 다른 문제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몸이 너무 늙어버리기 전에, 내 정신이 너무 노쇠해지기 전에 떠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자신의 장례비만큼은 마련해 둡시다. 우리 자녀들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장례비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준비합시다. 최소한. 깨끗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도 유언장을 잘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손들에게 돈이나 자산을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해주고 싶은 말,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그런 좋은 경험들을 그 유언장에 적어서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실수를 범한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관계의 면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연명치료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도 유언장에 미리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최소한 이 5가지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은퇴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